반갑습니다. 선희쌤의 마음동행 심리상담가인 이선희입니다. 심리상담에 돈 쓰는 거 미친 일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개월이나 상담을 미뤘습니다. 돈 버리는 게 아닐까. 그런데 상담을 받고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제가 지금은 하루하루가 설렙니다. 대체 상담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상담 후기를 직접 말씀해 주실 내담자분이라고 하시죠? 오늘 모셔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심리 상담을 통해 자신을 마주하고 변화를 결심하신 그 용기 있는 여정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상담 후 어떻게 인터뷰에 응해 주셨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희망님이라고 제가 애칭을 붙였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어떠세요, 희망이라는 애칭이? 이 상담을 시작하고 이 삶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거기에 맞는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희망님께서는 처음 상담을 받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어떤 직접적인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대인관계에서 자신감 부족한 부분.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항상 불편함을 느꼈고,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 자존감이 낮은 것. 그 두 개가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초기 상담했던 걸 보니까 대인관계에서도 자신감도 좀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과 특히 가족과 좀 대화하기가 힘들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제 이렇다 보니까 남들이 나랑 친해질 수 있을까라는 어떤 수동적이고 어떤 소극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게 기억이 나는데 어떠세요? 맞습니다. 이때까지는 대인관계에서 항상 자신감이 부족하다 보니까 남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나랑 친해지고 싶을까? 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다가가지도 못하고 항상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이제 상담을 하게 된 어떤 목적이셨죠. 네. 몸이 아프면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야 되고 내 마음에 스스로 생각하기에 치료가 필요한 것 같아서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심리 상담을 결심했었다는 이제 그런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이제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고민이 되었던 부분은 어떤 점이 좀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주위에서 보면 금전적인 거를 크게 생각을 하는데 금전적인 부분은 저에게 망설임의 이유가 아니었어요. 다만 제가 망설였던 건 이때까지 살면서 내 스스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을 남들한테 말한 적이 없는 걸 상담사한테 얘기를 해서 오픈해야 된다는 게 그게 제 망설임의 이유였어요. 그렇죠. 그 말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 아픈 마음속의 상처를 끄집어내는 게 고민이셨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 센터에서 바로 이제 초기 상담에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심리 검사를 좀 통해서 심리 검사를 받으시는 어떤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뭐 MMPI나 TCI나 뭐 이런 것들을 뭐 문장 완성 검사, SCT라든지 이런 검사를 하시는데요. MBTI도 그 우리 희망님 같은 경우에는 상담 전에 심리 검사를 먼저 진행하셨잖아요. 당시 검사를 받으시면서 어떤 느꼈던 점이나 본인에 대해 새롭게 좀 알게 된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이 검사지를 통해서 알게 된 나와 그동안 나 스스로가 생각했던 나가 다르다는 게 신기했어요. 저는 이때까지 내가 내향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검사를 통해서 보니까 외향적인 사람이었다는 게 놀랐어요. 이 검사를 안 받았다면 저는 평생을 제가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살 뻔했던 걸 검사를 통해서 알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연의 내 모습을 좀 찾게 되었다는 걸로 느껴지는데 네. 맞으실까요? 살아온 어떤 환경들이 나 자신을 조금 이렇게 위축되거나 축소되면서 내향적인 사람으로 좀 만들었고 스스로 또 그렇게 생각하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나를 좀 가둬들이기도 하고 그렇게 사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음. 검사를 통해서 상담가에게 제대로 상담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나 스스로 생각하고 해결하고 이런 거 아닌, 전문가는 이제 심리 상담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니까 그분한테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고 내 안에 치유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치유받고 진짜 나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고 싶다라는 그 욕구들이 상담 쪽으로 또 이끄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좀 결정적인 발걸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검사 후에 실제 상담을 신청하기까지는 약 7개월이라는 시간이 좀 소요가 됐던 것 같아요. 그 고민의 시간 동안 어떤 마음들이 오갔고 결국 상담실 문을 두드리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쉬는 날에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쉬는 날에 몸이 피곤하고 쉬고 싶고 한데 그걸 또 이기고 상담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쉬는 날을 하루를 상담을 위해서 빼두자고 결심하고 오게 되었어요. 그거 참 힘든 결정이셨다, 그죠? 네. 피곤한 휴무를 상담을 넣으신 거다, 그죠? 네. 이럴 때는 한계를 얻기 위해서 한계를 포기해야 된다라는 또 생각도 들고 귀한 휴무를 하루를 내서 그동안 돌보지 않았던 나를 돌본다라는 어떤 다짐이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아요. 사실 상담 비용도 적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고 상담을 꾸준히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까지 살면서 나한테 제대로 돈을 써본 적이 없는데 상담을 통해서 나를 위해 제대로 돈을 써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금전적인 부분이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니면은 언제 내가 용기 내서 해볼 수 있을까? 그 생각도 컸고 그리고 지금 상담을 받지 않는다면 10년, 20년 뒤에도 내 마음의 찌꺼기들 다 가지고 살 텐데 그냥 지금 마음 먹은 순간 용기 내보자 그 생각이 컸어요. 큰 용기를 내주셨다, 그죠? 네. 지금 용기를 내지 않으면 10년 뒤, 20년 뒤에도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갈 수도 있었겠다라는 이제 강력한 열망이나 기대로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상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우리 희망님의 마음을 깊이 울렸던 상담사의 한마디가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항상 뭔가를 책임져야 될 것 같고 그런 무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가정 환경에서 오는 제가 엄마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거를 알게 되니까 소장님께서 엄마 인생은 엄마 인생이다 그 말이 저는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그때 상담받고 내 마음 안에 돌 같은 게 항상 있었는데 그게 사라진 느낌이 많이 들었고 너무 가볍고 좋았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 원인을 알았어요. 너무 어릴 때부터 엄마를 책임져야 되고 또 가족을 책임져야 된다 이런 게 굉장히 많으셨는데 그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으신 거다, 그죠? 네. 책임감이라는. 네. 이제부터 나는 나만 챙기면 된다, 뭐 그런 생각 드셨나요? 네, 너무 가벼웠어요. 그쵸. 희망님이 상담을 받으면서 경험했던 과정 중에서 스스로를 변화시켰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엄마뿐만 아니라 항상 남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책임질 필요가 없더라고요. 남은 남이고 나는 나고 그냥 나는 나만 챙기면 되겠다.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남과 나를 이제 분리할 수 있다는 거. 분리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감정인 것 같아요. 그죠? 맞아. 책임감. 맞아. 나와 남을 좀 다 분리하고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과 내가 책임지지 않아야 맞아. 될 사람. 나를 이제 책임을 지는 거죠. 맞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 내 인생은 내 거라는 말 있잖아요. 맞아. 나만 챙기고 내 인생만 일단 잘 한번 살아봐야 돼. 너무 다른 맞아. 사람을 책임지다 보니까 내 인생을 책임을 못 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어머니와 분리시키고 가족과 분리하고 맞아. 이런 과정들 책임감 너무 인상이 깊었네요.
어떤 변화된 삶이나 새로운 나라는 입장에서 보면 예전 같으면 무너졌거나 힘들었을 상황에서 지금의 희망님은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예전에는 회사에서 나 빼고 직원들끼리 얘기하고 있으면 그 직원들이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내 욕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 그냥 회사 사람들끼리 얘기하고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 그게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제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까 남들도 나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먼저 다가갈 수도 있고 그게 많이 달라졌어요. 그게 이제 건강한 자아상이 생기신 거다, 그죠? 네. 위축되지 않고. 얘기만 들어도 되게 흐뭇하네요. 조금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상담 전후를 비교했을 때 내면이나 일상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무엇일까요? 이제 대화를 무서워하지 않게 된 것. 예전에는 이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내 의견을 말하면 이게 맞는 걸까? 그런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내 의견, 생각을 제대로 말하지 못했는데 이제 나라는 사람 자존감이 생기고 대인관계에서 자신감도 있다 보니까 이 사람도 내 의견이 궁금해서 대화를 하는 것인데 내가 소극적으로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 생각하고 의견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대화를 일단 무서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상대방한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것. 그게 달라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TCI로 보면은 연대감 같은 거 같아요. 사람들하고 어떻게 잘 어울리고 사회 속에서 잘 적응해 나가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나도 수용하고 타인도 수용한다라는 개념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본인 외에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들이 먼저 좀 알아챈 변화도 있는지 주변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아픈 걸 얘기하면 그때 감정이 다시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봐도 예전과는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좀 상처에 대해서 아문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그 치유라는 이름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치유가 맞는 것 같아요. 누가 제일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저 자신이요. 그쵸? 나 말고는 누가 제일 그런 피드백을 많이 하셨어요? 항상 보는 나랑 정말 친한 언니가 어떤 게 크게 달라졌다, 어떤 차이점이 있다 라고 얘기하시던가요? 과거에 힘들었던 일 그런 거 얘기할 때 감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얘기하는 게 치유가 많이 된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이제 그 눌려졌던 감정들이 이제는 많이 안 나오시구나.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상담사들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집단 상담이나 개인 상담이나 뭐 슈퍼비전이나 분석을 받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 언젠가부터 부모님을 얘기하거나 어머니를 얘기할 때 눈물이 나지 않더라고요. 아, 그때 알아차렸죠. 많이 치유가 됐구나. 그래서 공감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여정과 미래의 모습이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상담을 통해서 얻은 에너지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또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이 심리 상담을 받은 게 저한테는 엄청난 용기이고 도전을 한 거거든요. 근데 또 심리 상담을 하고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했던 부분도 말하고 이러다 보니까 세상에 못할 거는 없구나. 그냥 일단 시도해보자. 시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당당하고 용기 있게 그렇게 도전하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도전이라는 말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심리 상담도 우리 희망님한테는 가장 큰 도전이었을 것 같아요. 12일기 상담을 다 받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제일 많이 드셨어요? 일단은 심리 상담을 받았다는 것, 그 용기, 도전에 대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싶고 상담 받을 때마다 속에 있는 아픈 것들을 꺼집어내야 되니까 오기 싫은 마음이 컸었는데 그걸 이겨내고 12일기까지 다 받은 저한테 너무나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하면 된다. 맞아요. 시도하는 게 참
재미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냥 하면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게 성취감으로 느껴졌지 않았을까 하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상담실 문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께 먼저 그 길을 걸어온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게 어떤 걸까요? 따뜻한 격려의 말 부탁드립니다. 뭐든지 처음 가는 길은 모르니까 낯설고 두렵고 불안한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전문가한테 받는 상담은 받고 나서 정말 뿌듯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심리 상담을 받고 나서 제일 큰 변화는 이제 남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항상 남을 부러워했고 제 자신이 싫었는데 이제는 부럽지 않다는 것, 그리고 내가 좋다는 것, 그게 제일 큰 변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기 내서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본인한테 정말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또 도전이라는 이슈를 딱 주시네요. 네. 오시기 전에 정신과에도 또 들러서 또 약도 처방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정신과와 상담센터의 어떤 차이점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 정신과는 말 그대로 병원 같다는 느낌이 너무 들었고 약을 처방해 주더라고요. 근데 약을 처방받고 먹었는데 그냥 잠만 오고 뭔가 마음속 근본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 많이 받았어요. 정신과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냥 들어주기만 들어주지 전문가로서 뭔가 말해주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되게 딱딱하고 그냥 약만 처방해 주는 곳, 이 생각이 컸거든요. 그래서 한 번 가고 그리고 약 처방받고 한 번 먹은 뒤로는 그냥 안 갔거든요. 그러다가 여기 심리 상담 센터를 알게 됐는데 병원이랑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일단 편안하고 근본적인 그 원인을, 심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소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상담 후에 뭔가 의견도 받고, 그래서 편하게 또 올 수가 있고 또 전문가의 그 의견이 들으니까 그게 또 맞는 것 같고 변화가 된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정신과 치료가 또 필요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심리 상담과 좀 병행을 해야 되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정신과 선생님은 약의 마법사다. 그래서 꼭 약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약을 먹으면 또 한 20-30%는 또 바로 많이 좋아지시거든.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또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촬영하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요거를 또 정리해서 생각도 하신다고 많이 좀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인터뷰 하시면서 자발적으로 해주시겠다고 해서 너무 감사했고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누구나 이제 하나씩은 마음 안에 상처가 있는데 그거를 남들한테 드러내고 살진 않잖아요. 이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얘기 들어주는 거랑 전문 상담사한테 얘기를 하고 상담받는 건 틀리니까, 저처럼 마음 안에 치유받아야 할 상처가 있거나 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받았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제가 이렇게 변화될 줄 몰랐는데 변화된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상담받고 이제 앞으로 삶은 가볍게 밝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희망님은 제일 큰 변화가 어떤 것 같으세요? 이제 내가 좋다는 거,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된 거, 그리고 남이 안 부러워요. 그거 너무 좋네요. 남이 부럽지 않은 거. 네. 그거 오늘 잘 기억을 해 두겠습니다. 자, 심리 상담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혼자 버티던 삶에서 이해받는 삶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얘기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자녀를 잘 키우는 채널, 마음을 잘 돌보는 채널 선희쌤의 마음동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